네, 안녕하세요. 아랍메디컬 그룹의 윤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센트럴 소아과 최재환입니다. 네, 오늘 최원장님이랑 이제 개원할 때 이제 직원들한테 주면 좋은 거 5가지. 저도 최원장님 이제 그 글을 보고 되게 공감을 많이 해서요. 그 5가지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5가지가 뭐죠? 네, 우리 구성원들한테 필요한 5가지는 시간, 돈, 성장, 재미, 소명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좀 한 가지씩 좀 물어볼게요. 최근에 제가 좀 느끼는 게 많아요. 일단 네. 시간에 대해서. 네, 개원하신 원장님들 대부분 처음 개원할 때 어떻게든 일을 많이 시킬까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요. 네, 네, 저한테 와서도 계속 하는 말이 아, 이제 6일째를 어떻게 할 거냐, 아, 어떻게 법적으로 좀 더 일을 시킬 거냐 이런 질문을 네. 상당히 많이 해요. 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 끝났죠. 네. 완전히 끝났습니다. 네. 일을 더 시키려는 네. 사고의 시대는 20년 전에 끝났다. 20년 전 사고다. 네. 지금은 일을 더 시킬 방법이 없고 음. 오히려 어떻게 일을 효율적으로 해서 성과를 유지할 거냐, 더 나게 할 거냐라는 고민하는 시대인데 왜 아직도 계속 그 사고에 머물러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원장님 생각하는 그 시간은 어떻게 네. 하면 좀 좋겠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병원에서 어떤 훌륭한 구성원을 맞아들이고 싶다. 그런 말이죠. 우리 병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병원 말고 옆에 병원도 있고 강남에도 병원이 있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매력적으로 보여야 돼요. 매력적으로 보이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시간, 돈, 뭐 기타 등등 해서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윤 대표님은 시간을 어떻게 해주면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그 병원으로 취직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일을 적게 하게 해줘서 그죠? 네. 일을 적게 한다고 해서 성과가 덜 나던가요? 그렇지 않죠. 저도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성과가 떨어지고, 그 오히려 그냥, 못하겠다. 여기서 못 하겠다. 빨리 딴 데 나가야겠다. 생각을 하게 돼. 실제로 저는 병원을 한 2번 정도 때려쳤죠. 예. 개원하기 전에. 네. 둘 다 일을 굉장히 많이 시키는 병원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원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을 시간을 막 많이 시킨다고 해가지고 그게 효율적으로 되는 거 아니고 좀 오히려 좀 적당한 시간으로 사람들을 좀 늘려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또 아까 성장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시간을 엄청난 일을 시키면서 성장을 시킬 수는 없어요. 성장에는 우리가 잘 때 밤에 키가 크는 것처럼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시간을 뭐 너무 많은 시간 뭐 직원들을 일을 시키거나 그런 것들은 전혀 답이 아니죠. 뭐 아마 지금 센트럴 서울한과는 네. 근무 시간이 몇 시간이죠? 저희는 실제 근무하는 워킹하는 시간은 36시간 정도 됩니다. 원장님들은 몇 시간 하시죠? 저희는 굉장히 널널하게 합니다. 그런가요? 저희는 격주로 토요일은 쉬고 네. 뭐 진료도 일주일에 뭐 2타임 저희는 원장님들 진료도 그냥 원하시는 대로 맞춰드려요. 좀 일을 많이 하시고 좀 더 이렇게 성과를 내시고 싶은 분은 한 2타임 정도 쉬고 좀 그래도 시간이 중요하다 그러면 뭐 4타임, 5타임도 쉽니다. 네.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저도 옛날에는 무조건 일을 많이 하세요라고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도 워커홀릭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그냥 많이 하세요. 원장님 재원했는데 그냥 풀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네. 근데 저도 이제 중국 가면서 중국에서 이제 병원을 하면서 생각이 상당히 많이 전환됐어요. 네, 네. 저랑 같이 일했던 파트너가 이 친구는 오전만 일하는 CEO예요. 네. 오후는 무조건 자기 삶이에요. 운동도 하고 네, 뭐 네. 다른 것도 하고 그래서 사실 그걸 배워보고 싶어서 제가 간 것도 있었어요. 저는 워커홀릭이니까 내 삶을 좀 다르게. 근데 저도 그렇게 일을 해보니까 네. 효율성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오히려. 네. 그래서 이게 일을 많이 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구나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개원할 때 그럼 몇 시간 일해야 돼요? 도대체 근무를 어떻게 짜줘야 돼요? 할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원장님도 쉬셔야죠. 원장님도 쉬셔야죠. 맞아. 직원도 쉬어야 되지만 원장님도 쉬셔야죠. 그렇죠. 특히 리더가 그런 이제 시간에 대한 여유, 이게 시간이라는 게 말이죠. 앉아 있다고 다 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특히 요새처럼 그 온라인 같은 것들, 뭐 그다음에 컴퓨터라는 작업이 많아진 경우에는 뭐 꼭 앉아 있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뭐 집에서도 일할 수 있고 화장실에서도 일할 수 있고 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이용한다면은 시간을 뭐 굳이 병원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는 시간을 가지고 너무 제약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간은
최대한 규정 안에 하되 오히려 효율적으로 어떻게 일을 더 할까를 고민하는 걸로 우리가 좀 방향전하는 게 네, 참 맞습니다.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돈 얘기를 또 이제 해보면요. 시간 얘기 하나만 더 네네. 할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거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렉서블 타임제를 운영을 해서 뭐 아침에 몇 시에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고객들이 왔을 때 만족 그 뭐 카운터에 불이 꺼져 있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어떤 팀은 뭐 1시간씩 일찍 출근해서 하고 빨리 가고 어떤 팀은 좀 늦게 와서 좀 늦게 가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뭐 어떤 정해진 규칙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우리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시간을 운용하는 거 좀 도움이 될 것 이것도 같습니다. 되게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가 최근에 한 치과에서 16명 직원이 전부 다 그 주부예요. 네. 취생사도 찾기가 힘드니까 네, 지방에는 네. 주부니까 다 파트타임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아이 때문에 그 이제 뭐 근무 타임이 12시에 끝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뭐 3시까지 해야 될 사람도 있을 거고 예, 그렇게 예, 하다 예. 보니까 사실 6명 둬야 될 뭐 5명이면 되는데 16명이나 두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네. 해서 어쩔 수 없이 근무가 이제 네. 사람을 못 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네. 했는데 음. 더 놀라운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일하고 싶은데 사실 아, 일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아. 아이 때문에, 뭐 네. 학력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니까 충성도가 높고 또 일을 되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네, 그쵸. 그리고 네. 그 사람들은 또 일의 근무량이 많지가 않잖아. 일주일에 네. 3일 일할 수도 있고. 예, 예, 예. 그러니까 또 그 있는 동안 또 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네. 또 일하다가 네. 또 이제 아이가 크니까 풀공으로 바뀌는 직원도 있고 네. 또 거기서 팀장이 되기도 하고 네. 이런 걸 보면서 이제는 저는 근무의 어떤 시간도 꼭 우리가 뭐 9시부터 6시, 뭐 10시 예, 이런 맞습니다. 생각의 사고도 이제는 네. 조금 변화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네.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아마 사람을 못 뽑으실 겁니다. 네.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우리 돈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은 사실 어제도 제가 이제 개원한 원장님이라 참 깝깝하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거 문제로 얘기하다가 뭐 밥값 10만 원을 주니 안 주냐 이거 네,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냥 주세요 그냥 그렇게 했는데 개원하는데 힘든데 이거 밥값을 이게 10만 원인데 포함시켜야 됩니까? 막 이걸 안 주고 이걸 어떻게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냥 주세요. 그냥 이거 밥값 10만 원 밥 먹는 거 중요해요. 주세요 했는데 이것도 사실 돈과 다 관련된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 밥 가지고 진짜 밥값 가지고 씨름하지 마세요. 그 진짜 개원할 때 원장님들이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제일 쓸데없는 질문입니다. 밥은 그냥 근처에서 먹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걸로 먹게 하셔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곳은 정답이네요. 네. 왜냐면 이게 뭐 배가 든든해야지. 그리고 또 원장님들은 또 좋은 거 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뭐 밥값 뭐 몇천 원 가지고 뭐 그러면 인간이 쪼잔해 보여. 쪼잔해 보이는 인간들하고는 일을 안 해요, 사람들이. 네. 그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직원들 이제 나가는 이유 이렇게 물어봤을 때요. 진짜 그 식사 때문에 나가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네, 네. 병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 이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제 병원 근무 자체가 다 힘들잖아요. 네, 의사나 네, 간호사들은 네. 환자를 하루 종일 네. 만나야 돼서 힘든데 딱 쉬는 시간이 네,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점심시간 딱 한 번 있잖아요. 네, 네. 그 쉼을 또 잘 쉬어야지 오후에 네.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쉼이 행복하지 않으면은 그렇죠. 네. 사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오후 타임이. 그런 관점에서 좀 보면은 점심을 잘 제공하고 이런 거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은 저희 굉장히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시간이란 말이죠. 저희는 식사하면서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점심 식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특히 저희 같은 경우 회의 문화가 좀 독특한데 저희는 아침에 30분만 회의를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거기서 못 이루어진 일들은 뭐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밥 먹으러 나가서 뭐 그런데 그 밥값을 각자 내야 되면 누가 회의를 하러 나가겠어요? 그냥 집에서 도시락 사들고 와서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거는 전혀 원장님들이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를 직원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관심 없어. 일이나 해. 누가 하겠어요? 딴 병원 가지. 네. 그리고 이제 급여라는 거를 참 수준 정하는 게 힘든데 저희는 이제 노무사가 있으니까 평균 평균이 있잖아요. 네, 네, 네. 일단 평균을 두고 어떻게 급여를 정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 우리 원장님도 얘기했지만 네. 이제 제가 항상 하는 말은 한 가지는 있어요. 네, 네. 뭐냐면 이제 일을
급여를 적게 주고 일을 많이 시킬 방법은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직원들의 네. 대부분 불만은 네. 내가 받는 돈보다 네. 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오는 불만이거든요. 네, 네, 네. 예, 근데 음, 음. 실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음. 급여에 비해서 병원 업무라는 게 이제 예. 저도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 사실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거를 저도 어느 순간 제 패러다임이 그렇게 전환되니까 잘 못 시키겠어요. 막 교육도 그렇고 뭐 이것도 하라고 못 하겠고 네. 저도 실제 또 병원경을 해보니까 못 하겠어요 이게. 네, 네, 네. 네. 왜냐면 뭐 급여 수준에 의해서 음. 뭐 자꾸 요구하는 게 많아지면은 사실 다 불만인 거잖아요. 네, 네, 네. 원장님 생각에는 네. 어떻게 급여 수준 급여에 대한 것들요. 그 참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특히 이제 뭐 새로 개원하는 병원에서 뭐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면은 이미 기존에 있는 병원 경력자를 뽑는 경우에는 특히 기존 병원들보다는 또 좀 더 좋은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뭐 이제 뭐 업종에 따라서는 뭐 특히 요새 저희 안과 같은 경우는 좀 그 인건비들이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거든요. 사람들을 좀 뽑기도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뭐 참에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다 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 그 이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간에 이제 돈이라고 하는 거는 수치 자체가 뭐 에버리지를 막 올려 10% 올리는 것도 뭐 중요한데 그거보다도 왜 내가 이 돈을 받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 성장이라는 거하고 연관시켜서 구성원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것. 저희 같은 경우는 병원의 매출이라든지 그런 통계를 전체 직원들 다 공유를 하고 분기마다 자, 우리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성장했다 자료를 공유를 하거든요. 작년에는 얼마였는데 올해는 20% 성장했다. 어떤 파트는 어땠다. 이거를 다 까발려요, 그냥. 어떤 원장님들은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야, 우리 병원에서 돈을 얼마나 버는지 직원들이 알게 되면은 야, 직원들이 돈에 너무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건데 저희는 이제 성과가 좋으면은 자, 우리 하면은 이 정도는 내년에 다시 연봉 얘기할 때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병원의 경영하고 연관돼서 자기의 뭐 샐러리 같은 것들이 결정이 된다는 그런 인식들, 좀 그런 것들이 좀 더 네. 관심을 가지게 되게 만드는 것 중요한 같고요. 말씀인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개원할 때 보면은 개원하는 원장님들 불안하죠. 네, 이제 환자가 적을 거고 적자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개원할 때부터 막 이제 또 그렇다고 높게 측정하는 거는 네. 이제 지혜롭지가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성장과 결부해서 비전을 네. 좀 제시해줘라. 저도 네. 항상 개원할 때 그랬거든요. 지금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1년 뒤에는 반드시 우리가 성장시켜서 더 제공해줄게.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해 돈을 벌 때 더 주는 거는 문제가 없다. 네, 경영상 이거는 네. 가장 합리적인 거다. 그래서 돈을 더 버는데도 안 주는 건 문제지만 네. 그리고 돈을 못 버는데 주는 것도 문제고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뭔가 어떤 균형을 찾는 거는 리더가 좀 비전을 정확히 그리고 성장에 대한 비전을 그리고 성장했을 때 같이 좀 더 쉐어할 수 있는 그림이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거에 좀 예. 직원들도 움직일 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옛날에 안 그래도 한번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사실 돈하고 같이 꼭 가야 되는 것이 어떤 조직에 대한 그 로얄티, 충성심, 애사심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6년 전에 이제 병원 화재 때문에 문을 닫게 되었을 때 뭐 사실 돈이 없었죠. 뭐 나가는 돈은 잔뜩 있는데 뭐 사실 월급 줄 돈도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솔직하게 자 상황 봤지 우리 병원 진료 못해 들어올 돈은 없어 그리고 몇 달 동안 뭐 돈을 못 줄지도 몰라. 네. 그러니까 그냥 떠날 사람은 떠나도 좋다. 아무 원망 안 한다. 아무도 안 떠났어요. 사실 그러고서 이제 다시 그 분들이 남아서 다 재건하고 지금 다 뭐 팀장님, 부팀장님 뭐 전부 다 조직을 이제 일궈냈는데 하여튼 어떤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 조직과 한 덩이가 돼서 이 조직이 잘 돼야지 나도 잘 되고 조직이 안 되면은 뭐 안 될 때는 내가 또 좀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어서 또 얘기해 보면 이게 네. 이제 또 성장과 연동되는 것 같아요. 직원들도 누구나 사실은 이제 내가 속한 조직이 성장하기 원하거든요. 네. 예, 성장하기 원하고 근데 뭔가 성장을 하기는 원하지만 이제 성장을 했을 때 자기가 이제 또 가져올 수 있는 네. 이제 어떤 베네핏가 이게 있어야지 성장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게 저는 잘 네. 안 받쳐주다 보니까 네네네. 이제 어느 순간 되면은 이제 직원들이 성장하기 원하지 않는 거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앞에 네. 얘기한 시간, 돈, 뭐 성장과 예, 이게 예, 다 예. 맞물려 있긴 한데 네네.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많은 직원들도 그냥 어차피 내가 조직이 성장해도 내가 가져올 베니핏이 없는데 네. 그냥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받고 네, 네. 적당이라는 생각을 네. 또 많이 하게 되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사실 깰 수 있는 하나의 가장 큰 또 중요한 게 성장인 것 같아요. 네. 센트럴 성장에 대해서 한번 소울아카가 얘기해 또 볼까요? 매년 성장을 했잖아요. 네. 어떤 비전을 갖고 이렇게 계속 성장을 또 그 이렇게 성장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그 우리 원장님들이 생각하는 성장이라고 하는 거하고 우리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성장이라고 하는 게 조금 틀려요. 예. 원장님들이 생각하는 성장은 병원 뭐 매출이 막 쫙쫙쫙쫙쫙 올라가는 거를 성장이라고 생각하죠. 그뭐 주로 재무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성원들의 관점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뭐 대학을 졸업하고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병원에 들어왔어요. 이 친구들은 아직 별로 그렇게 사회 경험이 많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의 성장은 예전에는 뭐 관심이 없었던 책을 읽게 되거나 혹은 예전에는 뭐 별로 이렇게 더 내버려뒀던 뭐 사람들 사이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게 되거나 어떤 뭐 학회를 간다거나 뭐 봉사를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나하나가 다 개인적으로는 소중한 성장의 기회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성장에 대한 베네핏인지 사실 너무 이제 거기서 그 괴리가 벌어지는 것이 너무 이제 원장님들은 돈에 대해서 그리고 원장님들이 돈에 대해서만 생각하면은 직원들도 돈에 대해서만 생각해요. 예. 돈을 돈이죠. 근데 우리가 같이 나누는 어떤 경험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진료 아까 제 본질적으로 진료의 수준을 높이는 거 진료의 수준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 의사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뭐 같이 수술팀들 뭐 그다음에 외래팀들 우리를 옛날에는 옆에 동네 환자들밖에 안 왔는데 이제는 막 제주도에서도 오고 뭐 부산에서도 오고 뭐 해외에서도 와요. 예.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조직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지는 거 뿌듯한 게 생기는데 맞는 것 같아요. 네. 똑똑한 직원들은 네. 자기 일하는 원장님이 예. 정말 좋은 의료인인지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면접 예, 볼 때 보면요, 네, 예. 그냥 똑똑한 직원들은 왜 그렇게 해서 같이 성장하고 싶은 거예요. 의료 쪽에서 네. 당연히 그거는 네. 뭐 뒤에 소명이식과도 관련이 있는데 당연히 네. 의료의 어떤 미션이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이라고 하는 거를 재무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밀레니얼 친구들 뭐 20대 30대 친구들이 자 전화 원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전화할 때 뭐 하고 있었고 그때 뭐 했으면은 성장한다고 느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 친구들한테 그런 기회들을 좀 제공해 주시는 것 그런 것들 그런 거 도움이 될 보면 것 같습니다. 센트럴 서울학과가 교육을 해주고 이런 게 성장에 정말 중요한 어떤 도구이기도 하고 가장 제가 딱 와닿았던 거는 이제 해외 연수 가실 때 딱 같이 네. 갔을 때 네. 이제 제가 그 사진들 보고 네. 무슨 생각이 네. 드냐면 네. 나도 가고 싶다. 나도 거기 일했었으면 같이 갈 텐데. 학회 얘기 잠깐 할게요. 저희가 이제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은 우리 구성원들을 해외에 꼭 1년에 2번씩 데리고 가요. 한 번은 저기 이제 의료 봉사하는 데 같이 가고 한 번은 이제 의사들이 해외 학회 발표하는데 같이 이제 뭐 3명 4명 같이 모아서 가는데 갈 때 제가 리딩해서 갈 때는 원칙이 있어요. 저는 그 도시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서 자요. 우리 싱가포르 갔을 때는 우리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잤어요. 그리고 거기 위에 인피니티 풀에서 이렇게 여유도 즐기고 뭐 하여튼 굉장히 이제 그런 경험들을 시켜주는 것이 이게 우리가 특히 이제 조금 약간 그 좀 고급 의료 뭐 그런 거를 이제 제공하는 의료기관들에서는 우리 구성원들한테 자 고객들을 인류처럼 대해야 된다라고 뭐 얘기를 막 하잖아요. 뭐 친절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근데 말이죠 그게 막 입으로 해가지고 와닿나요? 그냥 사실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에서 자고서 서비스 한번 받아보면은 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된 제대로 된 고객 서비스구나 알아요 그냥. 예, 좀 그런 것들을 여러 사람들이 이제 와서 또 얘기를 전파하고 뭐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하면은 그냥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네. 네.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이제 사실 또 이 얘기가 가장 좋은 게 성장과 재미를 두 가지를 잡는 거잖아요. 네, 사실 재미. 네. 재미도 당연히 재밌죠. 네. 가서 네. 그렇게 놀고 네. 공부도 하고 이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솔루션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되게 와닿던 병원도 새로 확장하면서 네. 암양병원인데 확장하면서 직원들이 그 메이오 그 네. 서비스 디자인 어. 그 아카데미에 보낸 거예요. 다 4명을요. 네. 본인은 원장님은 바빠서 못 가고 네, 네, 직원들이 근데 갔다 와서
지금 새로운 병원에 놀라운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어. 다 직원들이 그려낸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 네. 돈 아깝지 않겠다. 어느 병원이라고요? 암요양병원인데요. 암요양병원? 네, 네, 아마 꼭 지금 찾아봐. 기적입니다. 네. 아마 지금. 네. 그래서 참 그 마인드도 대단하신데 원장님이 네. 또 직원들이 또 네. 그렇게 가서 그리고 또 거의 갔다 온 이렇게 지금 센트럴도 그렇지만 해외 학교 갔다 온 직원이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다른 네. 안과로 옮길 수가 있을까? 왜냐면 제공해 주는 데가 없으니까 이제 네. 그 정도는 매력적이어야 된다니까. 네, 매력적일 수밖에 없을 이거는 것 말이죠. 같아요. 그냥 승부예요. 이거는 우리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데리고 있으면서 키우려고 하는데 더 매력적인 사람이 우리 사람들을 데려가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럼 또 자연스럽게 이어서 이제 재미 얘기를 해보면은 네. 사실 이제 요즘 이제 20대에는 음. 그 조직을 결정하는데 재미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 한편으로 묶으면 이걸 조직 문화라고 저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다 보거든요. 네. 이제 네. 여기 갔을 때 우리 원장님이나 우리 실장님이나 내가 여기 들어가면은 좀 일할 만한 분위기인가 아니면은 고압적이면서 네. 아주 또 옛날 같은 그런 조직 문화인가 이거 네. 다 보거든요. 네. 거기와 이제 일관된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제가 이제 센트럴 서울학과 왔을 때 항상 좋았던 거는 이제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사실. 네. 제가 원장님을 만나려고 해도 이제 관리자들 같이 만났을 때 이렇게 느끼는 분위기 네. 또 거기에서 뭔가 이제 자유로움 네. 같이 토킹을 해도 같이 네. 이렇게 자리를 해도 예. 뭔가 어색하지 않은 자유로움 음. 그러면서 그런 게 오히려 내 쪽으로 되게 큰 재미가 아닐까 내가 일하는 네. 조직에 좀 네. 편안하면서 성장할 수 있고 또 그런 걸 저는 많이 느꼈는데요. 네. 재미. 네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저는 사실은 말이죠. 그거를 좀 뭐랄까 나이가 이제 제가 내년에 50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딱 40대 후반이 되면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저를 외면하는 게 느껴져요. 네, 이제 그냥 꼰대 클래스가 되는 거죠. 네. 돈을 써야죠, 역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했죠. 제가 6년 전까지는 일장 훈계 막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하던 스타일이었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냥 저 자신이 이제 저를 고립시키는 거라는 거를 알게 됐고 중요한 걸 아셨네. 재미있는 판을 이제 자 니들이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러고 나도 좀 끼워줘. 네, 이게 훨씬 더 정말이네요. 어느 순간 아니다 하지만 사실. 그럼 여기도 저도 비슷하게 좀 하는데. 저도 나이를 먹으니까 반성하셔야 돼요 여기도. 저도 저는 네. 제가 꼰대 거를 일찌감치 알았습니다. 네. 이게 이제 대부분이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데 또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저희 또래 원장님들이 대부분 네. 또 꼰대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더 각별히 어. 20대의 어떤 네. 조직 문화를 맞춰주기 위한 노력이 네. 필요할 것 같고요. 아, 또 한 가지 이제 이렇게 원장님이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뭐 리더가 꼭 할 필요가 없잖아요. 좀 더 이 젊은 세대들이 네. 자체 내에서 또 조직 내에서 할 수 있게 위임도 해주고 네. 그리고 이제 재미라는 게 우리가 막 유머 있고 재밌고 이래서 재미가 아니라 저는 이제 일이라는 걸로 갔을 때 그렇죠. 이제 네. 권한이 위임됐을 때 네, 자기 일이 됐을 때 사람 재밌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재미하면은 꼭 이렇게 막 웃기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권한이 위임돼서 내가 일하는 거에 뭔가 내 의견도 낼 수 있고 맞아요. 그 정확히 중요한 얘기인데 진짜 이렇게 예전에 일을 맡겨놓고서도 내 머릿속에 이미 그림을 다 그린 거죠. 그래서 맡겨놨지만 나중에 딱 결과물을 보고서 아니 이건 아니야. 뭐 잃어버리면 이게 일하는 사람이 재미가 있겠냐는 얘기죠. 그냥 좀 아이디어를 얘기해 주지만 이제 그 다음에는 그냥 알아서 그 다음에 알아서 재밌게 하고 이렇게 뭐 성과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성과가 좀 안 좋다 그래도 재밌게 했어. 그래 그러면 그 다음엔 이제 이렇게 또 한번 해보자. 그렇게 약간 권한 위임에 대한 게 일을 재밌게 만드는 그런 게 같이 다 이루어졌을 때 조직 문화와 권한 위임도 돼 있고 또 이런 것들 또 그 안에 조직 문화 또 즐거운 것들 막 뮤지컬도 좀 보고 뭐 생일 파티도 좀 잘해주고 뭐 이런 작은 것들이 또 다 뭉쳐져서 전체적으로 어떤 이 재미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명 이식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 이제 우리가 미닝이라고 하는데 행복에서도 그렇고 의료 특히 의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그게 안 돼 있는 조직은 이 앞에 말한 네 가지들이 많이 이렇게 그냥 무너지는 걸 많이 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참 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원장님 생각하는 그런 소명의식은 또 어떤 것들이? 네, 우리가 생각하는 소명의식은 뭐 사실 의사 선생님들 다 똑같이 생각하시겠지만은 환자들을 누구보다 잘 치료하는 거죠. 그리고 뭐 더 한 가지 더 붙인다면은 뭐 다른 데서는 찾지 못한 솔루션을 뭐 나나 뭐 우리 병원에서 제시해 줄 수 있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원들을 구성원들을 같이 가지고 있다. 나 혼자만 즐거운 게 아니라 와 이거 우리 이런 것도 해냈어요. 뭐 그런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 최근에 저 녹내장 저는 이제 사실은 녹내장 전문인데 녹내장에서 이제 그 스텐트 수술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퍼지게 됐는데 사실은 그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제 해외학회 가서 배워와서 여기 국내에다 셋업하고 하는 것부터 제가 굉장히 많은 부분 관여를 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 할 때도 처음에는 그냥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아무도 안 해본 일들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힘들어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해서 사람들한테 좀 더 나은 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다른 병원들하고 굉장히 좀 차별화되는 어떤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목표의식 같은 것들을 공유하고 실제는 이제는 저희가 완전히 셋업을 해서 저희가 지난달에 아마 저희가 스텐트 수술을 200케이스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넘어서 시행을 했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런 것들이 보람이 있는 거죠. 어떤 우리나라에서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대해서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까 5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장님들이 오늘 아마 강의를 들으시면서 되게 부담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5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조직은 없어요. 애플도 없고 삼성도 없고 테슬라도 못하고 아무도 못해요. 근데 그 중에서 적어도 하나나 2개 정도 하나만 만족시켜도 아주 훌륭한 기업이고 뭐 2개나 3개를 만족시키면 그냥 센터서랑 한 4개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요. 관심은 있지만, 그리고 그게 있죠. 이게 사람마다 욕구가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네. 어떤 사람은 돈보다 시간을 많이 가지고 네네. 싶어. 우리 어떤 친구는 이제 저희 병원 이제 수술 팀장님은, 저희 병원에 입사할 때 이제, 친구가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안과에서 일을 하는 주 이유는 의료 선교를 하고 싶어서다. 해외 의료 선교를 하고 싶어서다.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백내장 수술 캠프 같은 경우도 제가 가져간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몇 년 지나고 나서 우리 그 친구가 저 그 의료 봉사 좀 사람들 끌고 다녀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 알았죠. 아, 그래. 이 친구는 맞아. 입사할 때 해외 의료 선교를 하고 싶어 했지. 마침 내가 관심 못 가지고 있었지만 하자고 했으니까 그래. 네가 데리고 다녀와. 그래서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친구의 소명이 이뤄진 거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저희가 또 따라가서 보니까 와, 이게 또 이런 일이었구나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마다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특히 원장님들 병원 경영진에서는 이거를 가능한 한 사람 그 좀 다는 못 맞춰주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거에 대해서 그냥 병원이 재밌어서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사람들끼리 있죠.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일하는데 중요하죠. 네네 그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도 보지만 좀 개별적인 것들 어떤 친구들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는 것들을 좀 감을 잡고 계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비전이라는 게 보여야지 비전을 그리잖아요. 이제 보이지 않으면 비전도 못 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항상 드림 하스피탈 얘기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드림 하스피탈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어떤 조직을 만들지 어떤 정말 훌륭한 조직은 뭔지 어떤 병원이 진짜 뛰어난지 리더가 고민한 만큼 그려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못 그리면은 어떻게 그 질문도 달라지고 뭔가 다 조직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달라지는데 아마 어떻게 보면 센트럴 서울학과가 그런 많은 리더들 고민들이 또 그런 비전을 만들고 또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고 거기에 구성원들도 같이 꿈을 꾸고 이런 길을 걸어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마 보신 원장님들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보신 원장님들도 좀 좋은 비전을 잘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네. 최원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기 뭐 사실 의료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코로나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뭐 의료를 관련한 뭐 규제라든지 뭐 법안들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의사들 그리고 의사들뿐만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우리 동료들이죠. 예, 그 동료들을 위해서 가장 최적의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그래도 우리가 하는 일들이 보람이 있고 뭐 결국은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긴 얘기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